집값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고 증여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세종입니다. 언제까지 천도론이에요?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계속 집값 부채질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만 나오면 집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집값 잡히나 했더니 전세 상승세가 전국 최고다. 최고가 경신. 이것도 역시 천도론. 의사당 설계비 확정됐기 때문에 영향받았다. 아니 의사당 국회잖아요. 국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이런 사람들은 3선 4선 할 수 있을 자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금방 나가죠. 아파트 사서 여기를 살겠느냐. 상주에서 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전에 내려왔던 공공기관 들어오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그 전에 공공기관 들어와서 엄청 올랐으니까 국회 들어와도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의미는 없죠. 크게. 그러면서 역시 공무원 세종 새 아파트 46% 급등 압도적 1위. 어디가 거래됐냐? 여기가 거래됐죠. 한 건 거래됐어요. 이거 어떤 거래인지도 확실히 나오지 않았죠. 근데 최근 두 건 거래가 굉장히 높다. 안 팔리다가 갑자기 좀 뛰긴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0가구 이상 기준으로 실거래가 분석했을 때 세종이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 5년 이하가.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종 5년 이하가 뭐냐 다 공공택지로 들어간 거죠. 분양가가 당연히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데처럼 민간택지랑 공공택지 섞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세종은 다 공공택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요게 세종이니까 특별히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여기 뭐 3위에 대전이 있으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 민간택지랑 섞여서 평균 한 10억 정도에 분양이 됐다면 세종 같은 경우는 7억에 분양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 12억까지 올랐다라고 하면은 인근 시세가 분양할 때 보니까 안 올라도 12억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2억 오른 거고 여기는 5억 오른 거니까 세종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또 숨죽인 세종 아파트 값이래요. 연도 전체적으로 찝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근까지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더 오른다는 의견도 있다. 뭐라 그래요? 맨날 다른 사람들 이 사람 뭐 무조건 오르는 사람이죠. 여기 무슨 연구원이에요? 여기 맨날 오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데죠. 여기도 돈 벌어야 되는 데니까.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어 투자 매력이 높고 실거주 여건도 좋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일단 세종에 병원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대전으로 병원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실거주 여건 좋죠. 학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 공실 천지죠. 편해요. 거기다 가격도 비싸요. 임대료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호수공원 이런 건 좋은데 교통 엄청 좋아요. 수도권에 비해서 교통이 좋느냐. 차 없으면 안 되죠 사실. 실거주 요건이 좋다? 새 거이긴 한데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운 사실이 많죠. 미완성된 신도시 느낌이죠. 뭐 상권이나 이런 게 형성이 제대로 안 됐는데 서울 집값이 꿈틀대면 세종 야 풍전 효과가 여기까지 가요. 대단하죠. 서울 집값이 꿈틀대면은 제주도도 오르고 따끔마을 해남도 오르고 국경 쪽도 다 오르고 다 오른다고 해야죠. 세종이 오르거나 증여가 많은 이유 일단은 외지인들이 많이 샀더라. 그래서 세종이 어떤 면이 유리하냐? 버티기 좋죠. 싸게 분양받아서 공무원들 특별공급으로 받았죠. 왜 공무원 특별공급했어요? 서울 집값 너무 뛰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살아라.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할하자. 내려가서 살아라 했더니 분양받아놓고 내려가서 안 살고 갭투기 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도 세종이 가장 높다. 제주 같은 경우에 워낙 세컨하우스로 많이 사니까 펜션이나 별장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내려가서 산다든가 혹은 아예 환철 장사라고 하죠. 그때 가서 돈 뽑아먹게 펜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평소 때는 딴 데 살고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 다음이 세종이다. 왜? 공무원 특별공급인데 안 내려오고 전세 내주고 살면서 2주택 넘어간 경우가 많더라. 자, 증여거래 증가율 1위 세종시. 그럴 수밖에 없죠. 작년 12월에 뭐 얘기 나오면서 강화되고 한다고 하니까 작년 12월에 많이 증여했고 또 7월에 많이 증가했죠. 이거 6, 7월 분이죠. 부동산 원이니까. 그랬을 때 710 때 이야기 했었죠. 증여 취득세 12%까지 띄운다. 이 얘기하니까 많아졌는데 그게 8월부터 시행됐죠. 그렇다면 이 뒤에는 왜 많았냐. 물론 여기도 8, 9월이니까 시행되기 전에 증여한 것이 많았을 텐데 그 뒤에도 증여가 꽤나 많더라.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2주택 이상이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은 15억에 대해서 증여가 들어가는 거죠. 12% 1억 8천. 그 다음에 매도를 해서 양도세를 낸다. 그렇다면은 양도 차익이 5억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한 50% 나온다고 해봅시다. 2억 5천.
뭐 다주택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더라도 50%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증여나 매도나 7천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참에 팔아버린다. 조금 7천 더 내더라도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이 아니라 되게 저렴하게 6억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9억 막 이렇게 나죠. 절반 낸다고 하면 4억 5천이에요. 그렇다면은 매도보다 증여가 훨씬 세금을 덜 내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증여 받은 다음엔 차익이 아니니까 5년 뒤에 팔겠다 이런 느낌으로 더 오르진 않더라도, 심지어 조금 떨어지더라도 증여하고 5년 뒤에 파는 것이 세금을 더 덜 낸다 이런 마음으로 증여가 많이 들어가는 거다. 공무원들 2주택 이상. 자, 매매가격지수 지금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6월에 한번 미친 심리 났었죠. 쭉 하다가 결국에 710 터지고 한 달 뒤까지 딱 오르고 그 다음에 멈췄죠. 상승폭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법인, 매매거래량 요런 거 아마 저기 분양 전환일 가능성도 있죠.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하는데 처음부터 세종은 법인이 많이 산 게 아니라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많이 분양받았기 때문에 뭐 법인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지면 팔겠죠. 외지인 매매거래량 이땐 늘었지만 지금은 늘고 있지 않다. 완전히 줄었죠. 매매거래량 엄청나게 줄었죠. 자, 매매시장 동향, 매수 우위지수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매매거래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매수 우위지수는 이거 부동산한테 물어봐서 심리 물어보는 거죠. 오르다가 멈춘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찾는 사람이 많으면 매수 우위지수가 높아지죠. 다만 저 사람이 여러 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매매거래지수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여력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심리가 바닥을 기어서 안 사다가 심리는 유지돼도 여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전세가격지수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는 거 말도 안 되죠. 6월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차 3법 들어가고서 주춤하죠. 주춤했다가 다시 띄우고 있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가격 엄청나게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매매가격 상승폭보다 지금 전세가 띄우기로 들어가고 있어서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갭투기 용이해지겠다 하는데 56.2%면은 갭투기가 용이한 지역은 아니죠. 한 80%는 나와야 되죠. 전세거래량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 띄우면서 하길래 7월 31일 날 임대차법 들어갔고 그 다음에 8월까지는 그 사람들 그대로 계약해야 되죠. 재계약 안 됐죠. 원래 1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8월이 계약일인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았다.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나게 줄었더라. 즉 재계약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세가 저렇게 오르는 거 신규 계약만 가지고 전세가가 엄청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래량을 봤을 때 시행 전 거래량이랑 시행 후 거래량 지금 봤을 때 12월은 아직 다 안 나왔더라도 심하면 반토막 가까이 난 걸 봤을 때 한 30-40% 정도는 재계약하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전세거래지수 떨어지고 있죠. 전세 전망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 100은 넘는데요. 중요한 건 추세지. 90에서 99로 올라가는 추세냐 아니면은 110에서 101로 떨어지는 추세냐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하면 보통 이쪽을 짚죠. 아파트 같은 경우 현황 보면은 어때요? 뛰었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띄우고 있다가 슬슬 상승폭이 줄어든다. 거래량은 늘었는데. 그리고 전세가 맨날 뭐라 그래요? 한없이 오른다. 여기 직접 부동산에 전화도 해봤더니 아, 전세 매물 없어서 오르는 거다. 근데 보면 어때요? 요때 한번 허위 매물 신고로 쭉 줄였는데 그 이상으로 늘어났죠. 허위 매물 있었던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죠. 다른 단지들도 최근에 갑자기 띄우다가 거래 멈춘 상황이고 전세 역시도 계속 띄운다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여기도 쭉 늘어나고 있다. 줄은 단지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세종시 전체적으로 이때 한번 허위 매물 신고해서 쭉 줄어든 다음에 그 뒤에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세든 월세든. 그런데 계속 오르고 전세가 오르니까 차라리 집 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팔아치우고 그래가지고 매물은 줄고 있을 뿐인 거죠. 매물도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전세 난이라고 하는데 전세 난 아니죠. 재계약 대부분 하고 있고 지금 매물이 많은데 중개인들이 숨기고 이야기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입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지편동이야 4생활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진동 1생활권이죠. 나성동 2생활권이죠.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도시가 갖춰진 곳이죠. 그러니까 아예 뭐 4생활권에 공급된다고 해서 경기도에 공급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물론 영향 주지만 4생활권 빼고 얘기하더라도 2생활권에 엄청나게 많은 공급 들어온다.
그렇다면 글로 가면 되죠. 그쪽으로 전세 가면 돼요. 이생활권 같은 경우는 공무원 특별 공급할 때 받았던 거라서 집 안 팔고 있던 사람들 많았을 거라서 전세가 대부분 많이 나올 거다. 세종이 왜 다른 지역보다 전세가 쌌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리고 분양도 많이 있다. 아까 누가 그랬어요? 공급 없다고. 일단 무조건 공급 부족 때려갖고 보는 거죠. 그 지역이 어떤지 확인도 안 해보고. 7,700가구의 입주가 있고 2,700가구의 분양이 있지만 뭐에 비해서 공급이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야. 어디든 프레임 잡으면은 다 공급 부족한 줄 알죠? 거기다 기획부동산까지 난리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당연히 세종시죠. 아예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세종시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죠. 조치원 이쪽이 원래 핵심이었죠. 행정도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뭐 세종 중심 엄청나게 많은 땅에다가 아예 신도시를 엄청나게 특별시라는 이름을 주고 크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땅값이 당연히 최고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가 어디나 다 뜨나요? 외부에 무슨 군, 무슨 면 이런 데도 다 뜰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종 뜬다고 해놓고서 기획부동산 돌고 있다. 세 가지 하면 안 되는 부동산, 지주택, 수익형 호텔, 그리고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땅을 쪼개서 팔고 있어요. 쪼개서 파는 땅, 지분이 본인 것이 아니다. 쪼개서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99.9% 기획부동산이니까 누가 돈 벌게 해주겠다고 저거 사라고 하면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특별공급 요건 강화된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공무원 특공 비율 줄인다고 그랬죠. 실수요들한테 공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5년 이내 실거주해야 된다. 너네 집 안 팔고 계속 버티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너무 약하죠. 1천만원 이하 벌금 내고 만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더라. 다만 실거주 요건도 붙는다는 거죠. 전매 제한 기간도 연장된다. 이런 내용도 보셔야 되겠고요. 결론, 세종 마지막 띄우기 들어가고 있죠. 세종은 투기의 온상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투기꾼 비중이 높다. 그 중에서 공무원 투기꾼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다른 지역이 뜨면은 뜰 거고 다른 지역이 떨어지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들이 어떠냐? 서울 다시 뜬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정상 거래들이 나오고 있죠. 비정상 거래로 올라갔다는데 아무리 봐도 요거는 자전거래나 불법 증여 가능성 높다. 지금 그런 것까지 하고 계속 분산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세 강화 때문이죠. 그 외적으로 경제 문제들, 투기의 온상이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보다 이제 뭐 다주택 비중 높으니까 보유세 강화도 큰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분명히 무리한 연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히 승수 효과는 안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그 유동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수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공급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보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왜 저 가격에 팔고 빠지느냐, 거래량이 왜 갑자기 늘어나고 팔고 빠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시장이 될 것인지는 금방 답이 나올 것이다.